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장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가끔씩 나오는 이벤트입니다. 다행히 목소리가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개장 시향 보고 또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은 또 정겨운 명앵커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의 또 이제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만 보고 네.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죠? GDDR7에 어제 나온 거.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SK 그 회장이 뭐 SKC 기판을 팔았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여쭤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24선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0.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17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3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최태원과 젠슨왕이 만났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불을 뿜어주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또 노이즈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랑 기아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아마존에서 또 차 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런 내용들도 이제 차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유리 기판 이슈가 있습니다. 뭐 SKC 기판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SKC가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엔진이나 뭐 조선 쪽 이런 흐름들이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유리 기판 쪽 좋은 상황이고 OLED나 이런 기판 쪽 나쁘지 않고요. 펌텍코리아가 전일 이제 밤에 리포트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어닝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안에서는 확실히 실적이 좋은 쪽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양자나 이런 쪽은 좀 힘들 겁니다. 아직 동시효과가 안 풀려서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제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이런 것들이 거의 40%씩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로봇이라든지 좀 신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에서 좀 힘든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뭐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방산이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방산에서 나오기로 했었던 그런 수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조가 좋지 않아서 약간은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이제 방산주들이 빠지게 됐었던 그 스토리로 똑같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는 또 정책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또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 LIG 넥선 같은 경우는 하락전 가격대까지 다 회복을 했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다시 이전처럼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이런 좀 재생에너지 발언들이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에이펙트 시간에서도 상한가였고요. 연달아 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과 일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특이점인데 이건 시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에서의 데이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적당히 한번 싹 정리를 해봤고요. 김장렬 본부장님이 보시고 계신 뭐 산업군들이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탄력 때문에 아마 그 반도체에 조금 더 푸시업하려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생각했던 하이닉스의 그 최태원 회장하고 만나기로 한 것을 만나서 무슨 카멘트 했다는데 그냥 그거는 덕담 수준입니다. 덕담 수준이고 최선한 거 없고 HBM3 16단 샘플에서 공개하기로 한 거 그것도 했기 때문에 근데 더 어텐션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SKC 유리 기판 그 실물로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임팩트가 더 그쪽 섹터에 더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넘버 와이즈 잘 안 되는 종목인데 그런
푸시해주는 힘이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도 최소한 또 중기 그림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SKC 센 거 같고요. 하이닉스가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어저께 못 오른 거는 뭐 굳이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계기를 삼아서 지켜 올라가는 수급이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까지 붙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 반등이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얘기를 한번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엔비디아가 지금 공식으로 정정했죠. 아마 삼성전 초도 물량은 삼성전자 거다. 마이크론 네.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직금이 아니고 초도 물량은 삼성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 미국장에서 2% 빠진 거, 그 전날 올린 거 되돌림을 됐고요. 그리고 초도 물량이니까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는 삼성이 마켓셔가 50%고 하이닉스가 30몇 프로고 마이크론 10몇 프로니까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또 벤더가 2개 정도는 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2개 붙으면은 뭐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가 볼륨이 크니까 GDDR7에서도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초도 물량은 마이크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거 갖고 너무 난리치지 말라 그런 게 HBM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누구죠? 우리 그 엔비디아가 나가는 물량 네. 매출 350억 불 있으면은 이 게임 있잖아요. 그 매출이 6, 7%밖에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원래 있는데 그게 이번에 최신 업된 버전에서 GDDR5 옛날 게 아니고 7을 채용하는데 삼성 거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있었던 그러면 Gforce 그거는 못 썼는가? 삼성 안에서 다 썼겠죠. 그 물량이 별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삼성하고 마이크론 갖고 왔다 갔다 한 것이 결국은 에피소드에 그치는 거고 삼성은 콜 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 젠슨왕이 얘기한 믿는다. 그거가 가장 컸던 건데 큰 건데 주가는 아까 그것도 반응을 한 거죠. 마이크론이 빠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갔다는 거 반응됐으니까 어쨌든 그 규모는 작지만은 그런 거 들어간 거는 주가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거는 긍정적이다. 한국 시장을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는 조금 약간 주춤한 거를 오늘 조금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는 걸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연초부터 해서 포텐셜이 한 1년 내로 원래 생각보다 한 15% 20%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올해 실적 반영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은 내년 실적이 반영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미리 맞당기면은 주가는 한 10% 정도는 레거시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삼성전자 이제 어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몇 군데가. 네. 몇 군데 업데이트한 거 6조 5천원 나왔는데 1분기, 2분기 궁금하잖아요. 그거 잠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 정도로 일단 안정이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반도체하고 조선 이 정도가 계속 버텨지면은 언더 안 할 것 같고 좀 많이 올라서 프라핏 테이킹 나오면은 뭐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 중요한 내용이니까 질문 하나 드리고 바로 그 업데이트 내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4거래일 동안에 그렇죠. 외국인이 1조도 네. 들어오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상 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미국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이런 국채 수익률이나 금리 또 맞아요. 이런 동향에 따라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좀 턴어라운드 기조나 좀 CS에 좋은 내용이 분명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긴 할 건데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이 분위기에서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억울하게 끌려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젠슨왕의 발언들로 인해서 오늘 또 잘 가고 하면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고 그렇죠.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를 바라볼 때 좀 하반기까지 열어놓고 좀 그때는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지수단에서는 충분히 좀 투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약간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다 들어온 거를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걸 보고 좀 하는 게 나을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그 변수를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수요단하고 주가 이렇게 봅시다. 수요단 주가. 수요단을 보면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연초부터 올라간 거 핵심은 HBM에 대한 수요가 올 네. 연말일 때면은 지금보다도 한 15에서 20%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리포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증가, 하이닉스의 캐펙스 증가. 그렇죠.
네. 보고 있었잖아요. 그거 파지티브죠. 그렇죠. 그거 파지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네. 10% 정도 파지티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 그래서 원래 한 20만 원 정도 먹일 수 있는데 그거 10% 올라가면 한 22만 원까지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가 일단 가시적인 비저빌리티고요. 수요단에서. 수요단 두 번째는 오늘 나왔는데 중국의 부양 정책. 그 임팩트가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한테 또 골고루 영향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구환신으로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 어떤 증권사 리포트 나왔는데요. 네. 이구환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구환신을 스마트폰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어. 가격이 비쌌어. 가격대가 나왔어요. 6천인가 얼마 이하만 돼요. 근데 애플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어느 가격대 이하 되는 거는 15% 보조금을 주는데 맥스가 있어요. 나중에 리포트 보시면 안 돼. 그래서 결국 뭐냐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애플 빠지고 그럼 화웨이부터 로컬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화웨이는 하이엔드가 있으니까 약간 스플릿되고 나머지 건 다 포함돼요. 그 뭐냐면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판매를 촉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가 얼마만큼 실제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1분기 실적까지는 반도체가 내려가더라도 2분기부터는 안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수요 두 번째. 네. 만약에 그게 임팩트가 별로 크지가 않으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한 3분기까지 이익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3분기 삼성 기준으로 하이닉스입니다. 3분기 턴어라운드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애널리스트가 어저께 실적 보고 나서 조정한 거는 대부분이 2분기까지는 좀 더 내려간다. 라고 한 거는 아까 중국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고려를 덜 했다고 보고 있죠. 왜? 그게 수요가 올라가더라도 저번에 명언가가 잘 지적했듯이 CXMT라든지 그게 우리 거냐.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골고루 가느냐. 이런 거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이 없기 전에 12월 말까지 그런 이구환신에 대한 게 없다가 1월 초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플러스 요인인데 우리한테 임팩트가 더 클지 경제 형사한테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도 50%는 레거시고 그다음에 50% 이상이 HBM인데 HBM에서는 15에서 20% 플러스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레거시에서는 임팩트가 플러스 있을 수 있는데 정량화가 안 되고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미니멈 10% 정도는 업사이드가 이익 측면이나 아니 주가 측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는 HBM 콜 자체에서 젠슨왕이 얘기한 그 콜이 진짜 2분기에 되는지 3분기 들어가서나 되는지 혹시라도 뭐 실망이 있는지 거기에 믿음에 따라 갖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가 아까 그 수요하고 주가에 대한 임팩트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나오죠. 그러면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 말만 가지고 주가가 10% 올라간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관련되는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도 한 5%씩 더 올라간다 가정하면은 그리고 다른 조선주나 방산주나 이런 건 멈춘다 가정하면 그러면 2,570까지 나와요. 계산해 보면. 예. 근데 이 방산 오늘 보니까 뭐 폴란드 사람들이 안 오고 뭐 한다 해서 오늘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저께 장비 나온 거 이런 것들이 뭐 이익 실현하는데 헷갈리면은 반도체가 좀 더 가더라도 이게 끌어내리면은 2,570까지 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그 3, 4분기 이후에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각도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각도는 사인이 삼성전자가 6조 5천 원 나왔는데 8조 9조 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9월달 10월달 거 지금 땡길 것인지 구정 이후에 확인하고 아까 이구환신 뭐 이런 것도 넘버가 나오려면 최소한 2월 중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2월 중순 이후라는 게 트럼프 들어가고 나서 뭐 연두 교섭하고 뭐 하고 나서 다 정리가 되고 나서거든요. 그때 베팅할 것인지 나눠서 미리 들어갈 것인지 그런 시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신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뭐 리포트 내용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요단의 증가 요인이 반도체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캐펙스 투자 증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부양책 특히나 이구환신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또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애플은 포함이 안 되고 이제 현지 로컬 업체들이 좋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팩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이게 만약에 좀 빠르게 확인이 된다면 2분기 때에서의 이제 이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분기까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각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의 어쨌든 그 내용은 31일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회성 비용을 만약에 재고를 터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비용이 낮게 나온 거라면 그렇게 된다면 1분기부터는 뭐 좀 실적이나 이런 구조가 훨씬 더 좀 좋은 방향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해주신 지수 상승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아. 4분기 실적가 6조 5천억이니까 네. 1분기 지금에 가격이 더 빠지는 거냐, 일회성이 리커버되는 거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4분기 실적이 6조 5천억이 나왔죠. 근데 그게 반도체하고 다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네. 이게 구분의 애널리스트 편차가 여전히 있어요. 아. 그러니까 30일 날 하기 전까지는 메모리가 얼마고 비메모리가 얼마고 구분이 정확히 안 돼요. 그 차이가 적게는 한 3천억에서 많게는 한 5, 6천억 차 나거든요. 그 왜 중요하냐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게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부문별로 네. 비메모리 파운더리에서 적자가 얼마나 컸는지 2조 적자인지 2조 5천억인지에 따라서 메모리에서의 일회성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가 정확히 알아야지 1분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없는 상태에서 애널리스트는 어저께 대충 나왔으니까 그 연장성상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높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환율이 의외로 1,500원 가면 오히려 환율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애널리스트가 1분기 실적이 4분기가 높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은 못할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메모리, 비메모리, 부문별 이익률에 대해서 네. 나와야 돼요. 지금 그거 안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애널리스트 시각이 조금 압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은 남아있어요. 2주 정도. 아, 2주 정도 남아 근데 있는 이게 거고. 삼성전자 복잡한 회사이기 때문에 연초에 잠정하는 거 하이닉스는 하나니까 딱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복잡성을 찌고 있는 게 특히 분기 실적이 예민할 때는 더 그런 거죠. 그거는 아직 언서튼티가 아니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시장이건 아니면 오후장이건 네. 지나갔으니까 그거 아까 부문별로 어떤 변수였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한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증시 한 번만 살짝 훑어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며칠 만에 반전이 된 거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반도체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자세하게 알고 있으시는 게 방향성을 체크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증시 한 번만 간단하게 또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준비하신 자료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그런 지수의 상승 폭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장이 연이어서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에서의 괴리가 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이 한 1,60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좀 일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조가 만약에 좀 무너지면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까지 포함을 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연기금이 굉장히 매수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지수단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다시 좀 훑어보면요. 삼성전자가 음전에서 이제 양전으로 다시 좀 돌아서는 흐름이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3%대 전후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이점은 현대랑 기아, 자동차 부분에서의 일단 좀 약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일부 이제 금융주들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거리 쪽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뉴스들도 꽤 나왔는데 해당 부분에서의 스토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연이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2차전지도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여전히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넘버가 잘 찍힐 것으로 보이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 여전히 액침 냉각 쪽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질병주들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이슈가 명확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사실 꽤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 차익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돼서의 좀 스토리의 변화가 있는지 이쪽은 워낙 PER 수준이 싸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에서 밑바닥에서 수급과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미국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오늘 하루 만에 뭐 40% 50%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관련된 쪽에서의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오늘도 엑스게이트라든지 KCS 이런 대표적으로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률 상위에 대거 포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와 관련됐었던 이런 보안주들도 조금은 어려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주도 좀 조정받다 보니까 약간 AI 소프트웨어 쪽도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사는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 또 스토리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슈가 쏠리거나 아니면 넘버가 나오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상승 쪽은 반도체 쪽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반도체 쪽에 대한 준비해주신 이런 브리핑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뭐 그게 더 관심이 일단 네. 네. 요거 일단 리포트 있는 거 제가 아까 막 구두로 얘기해서 헷갈렸는데 네. 오늘자 나온 게 한국투자에서 스마트폰 2구 환신 영향이라는 리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아까 주시죠. 얘기했죠. 6천 위안 이하짜리에서 최대 15% 보조금 주고 한 건당 품목별로 500위안 제한한다.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싸기 때문에 대부분에 해당된다. 단 아이폰은 이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냥 맨 마지막에 임팩트인데 임팩트를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네. 이걸 이해를 정확히 못하겠더라고요. 보느냐 한번 보실까요? 네. 작년에 가전제품에 지급된 이구환신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가전제품도 이번에 스마트폰한테 최대 15% 보조금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의 그 가전 내수 소비액이 12%가 증가됐다고 해요. 근데 요 12.5%가 이구 환신 때문만이냐? 그렇죠. 원래 예상은 얼마였느냐? 제가 지금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네. 이 애널리스트가 그걸 다 자세히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결론만 적어놔갖고 어쨌든 작년에 가전제품 이구 환신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다. 꽤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똑같은 보조금의 비율이니까 최대 15% 한계는 있지만 그러면 스마트폰도 내수 스마트폰이 엄청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해를 정확히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임팩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애플 거 빼고. 예, 그렇게 있다는 거니까 한번 더 자세하신 분은 리포트를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밤에 자기 전까지는 3개 나왔고, 아니 5개 나왔고, 네. 5개 중에서 실적만 예측한 게 아니고, 실적만 분석한 게 아니고, 1분기, 2분기까지 업데이트를 한 친구는 한 3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말 쏟았을 때 그건 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개 정도만 추려왔습니다. 결론은 6.5조가 맞는데, 이게 2조 1천이 있고요. 2조 6천억이 있고요. 2조 6천억이 있고 어떤 거는 아까 다른 데 두 군데는 2조 9천억도 있어요. 그럼 같은 것도 2조 1천억하고 2조 9천억은 다른 거잖아요. 네. 뭐의 차이냐? 비메모리 적자를 얼마나 보냐에 따라 갖고 비메모리 빼면은 메모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 메모리가 4조 5천, 5조 2천, 4조 9천 이렇게 나와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 베이스를 잘 잡지 않으면 1분기, 2분기 전망에서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수치가 조금 바뀔 수 있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비메모리는 뭐 가동률 안 좋고 뭐 넥시노스 안 되고 하니까 적자가 많다는 걸 다 얘기했는데 2조 6천억인지 2조 3천억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2조인지. 예, 그거인 거고 그게 또 어떤 거는 디스플레이가 1조 흑자도 있지만 어떤 6천억이거든요. 아니 네. 디스플레이 6천억이 하면은 디스플레이를 1조 하는 거하고 달리 디스플레이가 많으면 반도체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가 1조로도 안 나왔으면 반도체가 너무 높은 거고 이런 실적에 대한 게 브레이크다운이 아직 클리어 컷하게 되는 게 아니다. 잠정 네. 실적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한계 내에서 지금 일단 실적 이번 달 말에 나오기 전까지 이번 달 말주에 우리 쉬는데 언제 발표하지?
말일로 그럼 31일인가요? 네, 그럼 금요일 날 아마. 쉬면 안 되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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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숫자 봅시다. 2조 1000이 시작하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반도체 메모리가 내려가는 걸로. 비메모리도 적자가 주는 걸로. 그래서 올라오는 게 내려가는 게 많으면은 올라오는 천천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조 내려가다가 9조. 그 다음도 볼까요? 6조 내려가다가 8조. 아까 요거보다는 높지만 반도체가 2조 6천억에서 2조 내려갔다가 여긴 좀 올라가네요. 이 올라가는 거는 메모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가 확 줄어서 2조 얼마 나는 비메모리가 3분기 때 1조 이하로 적자로 줄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1조 이하 줄지 1조 3천억 여전히 될지에 따라 갖고 이 숫자가 3분기 숫자가 지금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높을 수도 있고 그건 가장 좋은 거.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니까. 어저께 5개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예요. 미래에셋증권. 아까 바로 6조 6조 들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분은 1분기부터 지금 4분기에 보다 좋게 나오고 그럼 당연히 그러면 2분기는 더 좋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반도체가 스타팅이 높죠. 잠깐 내려가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 확 올라가는 2분기 이 포캐스트의 근거는 디테일하게 기술 안 했지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네. 출하량이 엄청 늘어나요. 출하량이 가격이 확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출하량이 15% 20%씩 QOQ로 확 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얘네가 무슨 신규로 고객이 들어가거나 그런 어썸션을 잡은 거고 이거 5조 7천억이잖아요. 나머지 3조 4천, 3조 1천 엄청 차잖아요. 여기는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닌데 가격이 빨리 올라오지 않고 물량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구한 신흥은 나말이고 HBM이 콜이 2분기까지 쉽지 않고 이런 걸 반영한 거고 이거는 그 조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2분기부터 힘껏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2분기 8조 8천억이 여기는 다 3분기잖아요. 네. 다른 거죠. 아마 오늘도 막 쏟아질 텐데 이렇게 다 하나 분석해봐도 다 비슷할 겁니다. 대충. 일단은 1분기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더 높게 보는 포캐스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약간의 컨트리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 꼽아주신 이 세 가지 리포트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엔 비메모리에 대한 적자가 일단은 이제 넘버에 대한 수치를 바꾸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건데 그 지금 변수 X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의 플로우를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넘버가 상승하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게 사실 오리지널 턴어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수요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이고환신 외에 지금 뭐 하반기에 신제품 나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물량 Q가 명확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비메모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마이너스가 감소를 빨리 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보장은 없죠. 네, 그러면 그런 힌트들을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좀 네네. 많이 좋은 궁금하실 것 질문이신데요.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아까 그 이구환신하고 중국하고 네. 그러니까 정확한 게 높은 확률은 HBM이 예상보다 좋다. 아, 높은 확률은. 네. 그래서 네.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가 올라가도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고요. 네. 이구환신은 2월달 정도는 가봐야지 첫 번째 단어가 나올 것 같고요. 1월달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거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에딩을 한다면은 네. 4월 정도인가 3월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F 4월인 것 같다. 애플의 그 iOS 그 AI 그 하는 거 그거 iOS 업데이트 버전이 아마 4월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사이에 2분기 중에 네. 이거에 대한 AI,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넘버가 우리가 보여주는 건 그거 역시 3분기예요. 2분기에 조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PC 같은 경우가 그 윈도우 10 그거가 서비스 만료가 올해 10월인가 11월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좀 어느 시점에서 그 가을 정도나 아니면 여름 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반대로 경제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으니까 PC는 별거 아니다. 보지 말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까지가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걸 볼 수 있는 경우이고요. 근데 요 정도 하고 그다음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네. 없죠. 그렇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수율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커스터머를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삼성전자에서 비관적으로 지난 한 5개월 정도 흘러왔기 때문에 수율이 만약에 한 45%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네. 커스터머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상상이나 아니면 추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그러면은 사실상 그게 안 나오면은 오더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흐름상으로 긍정적인 거죠.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명확하게 이전에 우리 뭐 작년부터 이렇게 슝 올라간 것처럼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반도체 기조에 따라서 일부분은 쫓아가는 흐름은 나올 거다. 그 결국엔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포캐스트를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3분기, 4분기 하던 애널리스트가 10조 이상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워낙 상반기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얘기할 때 한 1년 기다리면 된다고. 맞아요. 근데 네. 1년 기다리기 전까지 얼마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이거 얘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바닥을 칠 수 있는 센티먼트를 준 게 긍정적인 건데 수치적으로 팍 터지는 거 여부는 네. 아마 빨라도 한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가 가봐야지 애널리스트나 컨센서스가 빌드업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이지요.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방송을 꽤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다가 스탠스가 좀 바뀌었고 오늘 또 얘기를 나눠 보니까 좀 반도체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좀 그래도 모멘텀이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일단 하이닉스 HBM 그 캐파 늘린 게 저는 가장 컸어요. 아, 캐파 늘린 게. 솔직히 하나면 그거 하나야. 나머지는 다 모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늘린 거 있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원래 200억 불 분기에 캐펙스 했을 때 곱하기 4개에서 800억 불 잡는 게 맞는데 그때 그렇죠. 분위기가 ROI 안 나온다 그러니까 800억 불까지 추적할까? 안에서 600억 불밖에 안 잡았다가 연초부터 400억 불, 800억 불. 그렇죠. 1분기 한 곱하기 4개 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커밋 되네. 라고 얘기하면 그 바로 직후에 하이닉스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캐파에 대해서 늘 생각이 있었지만은 단기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연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 더 좋을 거야. 왜? 연말 정 달라지는 이유는 뭐죠? HBM3, 10이 단 다음에 HBM4까지 보이는 가시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캐펙스에 반영을 할 것 같다는 그게 가장 컸어요.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황들은 사실은요. 여기 제가 나중에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UBS에서 서베이 한 게 있어요. AI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근데 거기 데이터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믹스돼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유포리하게 확 달려들 것도 아니고 실망을 더할 것도 없고 그게 있어요. 오늘 바쁘니까 오후에 할게요. 그거 보면은 당연히 AI를 활용하겠죠. 근데 AI 활용을 하는데 프로덕티비티 게인에 대해서는 우리 그 AI 인프라 깔고 서비스 해주는 우리 빅10, 빅7 같은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네. 거기보다는 분명히 느려요. 느리거나 아니면 약해요. 그런데 분명히 프로그레스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궁금한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UBS에서 조사한 거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뉴트럴하면서도 잘 적어놨기 때문에 어디 리포트에서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또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힘들어 죽겠네. 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게끔 일단은 세팅을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쉬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 다들 배 고프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식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인은 바로 밥심이죠. 그러면은 밥맛이 굉장히 중요하지 본인은 않을까요? 밥심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지. 그래서 햇반처럼 햇반 기능처럼 할 수 있는 쿠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밥솥 하면은 또 이제 쿠쿠와 쿠첸인데 제가 살면서 또 이런 광고까지 광고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와 이게 아주 묵직하고 이게 저도 이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밥솥을 좀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밥솥이 광고가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가격 보고 일단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뉴 프리미엄 심플 백자 에디션 6인용인데 6인용이면은 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도 좀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밥 짓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6인용짜리인데 무려 가격이 26만 1,680원에서 와우. 14만 8,000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무료 배송은 당연히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압력 고무 패킹을 또 하나를 또 추가 증정을 한대요. 여기 이제 13,000원짜리래요.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밥솥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고무 패킹, 이 공기 나가는 그런 쪽이 좀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고무 패킹을 주나 봐요. 그러면 이제 AS 불러서 갈아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밥솥을 좀 오래 쓰면은 요 고무 패킹이 항상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세면은 밥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생긴 거부터 쌀알 색깔, 이제 밥 색깔을 이렇게 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요. 이 3중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증기를 빈틈없이 잡아줘서 굉장히 맛있고 밥의 찰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밥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좀 이게 안 돼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쿠첸의 햇반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쌀을 80%만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락앤락통에 보관했다가 간단하게 데우면 이게 햇반처럼 똑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취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뭐 괜찮고요. 뭐 이제 위생이나 뭐 코팅은 말할 필요 없죠. 밥솥에서 두 가지 브랜드가 굉장히 좀 뛰어난데 이 가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요거 통해서 뭐 이제 카스테라나 이런 것도 다 구워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링크 나와 있나요? 네, 제가 뭐 이 광고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네 링크 하단에 좀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뭐 전복도 적혀 있는데 뭐 전복은 지금 하는 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복 맞나요? 요거 안에다가 네, 전복 특대로 있대요. 일단은 이거 좀 열어볼까요? 지금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네, 밥을 전복 누르면 전복 안 해. 누름 나와요? 나올 거. 돌리는 거야. 돌려서 나와. 이 전복이 먹겠고 안 되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네, 전복이 안에 들어있네요. 이거 좀 구워주시면은 우리 지금 저 몸도 안 좋은데 참 좋았을 텐데 이 전복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냄새도 패킹이 되어 있는데 냄새도 잘 납니다, 여러분들. 밥 해먹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은 그냥 누르면 열리는 건데 보통 누르면 열리죠. 요즘에는 이거 돌려서 여네요. 네,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했고요. 지금 감기여서 원래 막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12팩에 45,000원짜리가 38,000원에 배송을 해주고요. 24개 들어가 있는 거는 90,000원인데 68,000원. 와 이거 뭐 이 내장도 실해요. 여러분들 전복죽 하나 해 먹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완도 전복입니다. 완도 전복. 그래서 청정 해역의 완도에서 다시마와 미역만을 먹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광고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마이크도 지금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제 손질이 원래 그 까다롭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전복은 이 주둥이를 또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주둥이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 손질이 다 되어 있나 봐요.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제가 이 주둥이가 안 보여가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주둥이 꼭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뜯어가지고 이 전자레인지로 30에서 40초 정도만 조리하면 끝이래요. 그래서 자숙 전복이랑 많이 익힐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저희 키워드가 나왔네요. 강추위 독감이 유행할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필수. 저 이거 오늘 하나 들고 가면 되나요? 저는 앵커 대행도 했으니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냉동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해동 후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링크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팔리면 뭐 저한테도 전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요 이제 밥솥은 가격 매력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일단 근데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복도 이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실해요. 그래서 전복 혹시나 이 전복이 지금 6개? 12개 팩이 38,000원, 24개 팩이 68,000원에 파니까 건강이 좀 힘들다. 이제 또 가족들이 기침이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꼭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극한 직업이에요. 생각보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 김에 밥을 많이 드시고 네. 그것도 가끔 찾아드시고. 그럼요. 저 요즘 엄청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통 앵커는 아니죠. 정통 앵커처럼 시장 한번 잠깐 보고 그다음에 김정현 본부장님 또 이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약간 혼조세이네요. 코스피가 2518선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마이너스 0.11%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쉽게도 하락폭이 조금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티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줄었고 삼성전자가 다시 마이너스 0.5%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정유주들 그리고 이제 수출주들 뭐 삼양식품 이런 쪽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즘에 또 해운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해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태성 같은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부장들이 오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ISC나 테크윙도 리포트도 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스토리들이 꽤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쪽들 여전히 좋고요. 좀 쉬어가던 엔터도 약간의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에서는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운주가 뭐 STX 그린로직스 이런 뭐 제가 열심히 광고하는 사이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네요. 해운주 최근에 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중형이나 소형 쪽에 대한 해운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한번 기사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대비 달라진 거는 뭐 STX 그린로직스, 뭐 흥하해운 이런 이제 해운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좀 추가적으로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은 뭐 비슷하네요. 여전히 양자 쪽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보완주 뭐 하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변동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는 아시겠지만 수급이 좀 쏠리는 쪽으로의 움직임을 가파르게 보시거나 아니면 펀더에서 단단한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또 투자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휴식 시간 드렸으니까 또 이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네네. 좀 이게 굉장히 좀 이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이트 좋은 거 네네. 주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또 그거 설명해 주시죠. 아까 근데 준비해 주신 제가 거. 요거를 아침에 그 외국자를 보는 바람에 여기 못 들어왔어요. 아. 여기 못 들어와서 제가 구두로 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주시죠. 괜찮을까요? 네. 그 원래 그래서 오후에 아직 시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후에 정리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뭐 한번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네, 리마인드 정리해서. 해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게 UBS에서 그 125개 그 회사겠죠. 거기에 이제 임원들한테 서베이를 한 겁니다. AI에 대해서. 125개 기관, 미국이겠죠 주로. 네. 그랬더니 이젠 AI를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럴 때 얘기했더니 AI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하는 업무 에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5개, 6개, 7개 이렇게 있을 텐데 최소한 하나라도 AI를 활용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몇 퍼센트나 대답을 했게요. 뭐 절반? 절반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보신 것 같아요. 61%. 적절하게 맞췄네요. 네. 네. 근데 이것이 6개월 전에는 52%였어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지금 125개 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거는 우리 그 실제 AI를 사는 일반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52%에서 61%로 9% 포인트가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건 포지티브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네,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나왔어요. The bad news는 뭐냐면은 네. 지금 생성형 AI가 시작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규모 있게 회사에서 규모 있게 AI를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거 얘기가 다른 겁니다. 활용하고 있는 정도는 61%, 50% 이건데 네. 의미 있게 어떤 규모를 가지고 쓰는 그 비중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얼마 정도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한 10%에서 20% 예, 정도? 똑똑해요. 여기
박가영하고 여기는 한 128이고 농담입니다. 저가 120이거든요. 그러니까 130 넘는 것 같습니다. 11%. 아, 11%? 네, 11%의 조직만이 얘기하기로는 스케일 있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나머지는 뭐냐 언제 할 거냐 보니까 이게 1월 달에 들어와서 한 건데 네. 올 하반기에서 내년도. 아, 내년도.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스케일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이렇게 나머지들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상반기에 확 올라갈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미 있게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조사에서는 일단 이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51에서 62 굿. 그런데 11%만 의미 있게 그럼 나머지는 언제부터? 상반기부터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반기나 내년도로 미루는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왜 그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네. 더 느리지 않고 하니까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생산성 향상이 과연 의미 있게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있어서 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아, 이거는 근데 그걸 것 같아요. AI를 많이 사용을 하면 사실 그 고정 업무를 하는 그런 인력들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막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것도 쉽지 않고 하니까 이 지역별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걸 또 시스템화를 또 해야 되니까 시간도 필요하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도라는 게 이 리니어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어떤 보면 계단식? 계단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뭐 주가는 앞당길 수도 있지만은 일단 11% 저스트하고 나머지는 좀 밀었다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생산성 향상에 지금 쓰고 있는 곳에서는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툴로서 이걸 사용했을 때의 그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 10% 정도 많이 10% 이하의 생산성 향상을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아직까지는 네. 활용을 아직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게 못할 수도 아닐까요? 있죠. 음.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은 한 10% 이상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본 것처럼 뭐 50% 이상 프로그래밍의 툴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광고하고 그렇게 유도했던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레벨로 이게 약간 괴리가 있는 거죠. 그 괴리를 좁히는데 다소 상반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생산성 향상이 전대적으로 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전에는 한 14% 정도 14% 정도 생산성이 지난 분기에는 한 16%였고 이번에 14%니까 10%대의 생산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확 늘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그런 모양새의 서베이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그 서베이가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 게 네네. 사실상 이 GPT한테 코딩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롤링을 좀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은 코드를 거기다 짜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F12를 눌러서 그런 세부 항목에 대한 그 네임이나 이런 것들만 잘 갖고 오면, 그러니까 HTML 그 소스 코드를 잘 들고 오면 사실상 그게 스크래핑도 다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원래 우리가 회사에서 VBL이라고 엑셀 그 자동화 네네. 프로그램 코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코딩에 대해서 약간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생산성이 저는 10%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아마 서베이에서 그런 이제 이 기본적인 그런 IP 지식 이런 것들이 아직 없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필수 교육으로 막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의미 있고 타당한 거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도 그걸 활용하는 측면 공대 해가지고 실제 그 실무에서 하는 사람들은 한 30% 이상 자기네 프로덕티비티 올라갔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나서 좀 낫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디파트먼트가 여러 군데 있다잖아요. 디파트먼트 여러 군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네. 2군데 활용하는 데 있고 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군데 활용할 수도 있고 한 군데만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회사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 애그리게이트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까 그 사용하는 그 디파트먼트의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그 사람들의 레벨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레벨을 하이 레벨로 하느냐 그냥 중간을 잡느냐에 따라 갖고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은 10% 정도의 그 스케일러블하게 사람들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덕티비티는 한 15%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반에 어답팅은 된 거죠. 그 다음 달은 가려면은 이게 스프레드가 돼야 돼.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너도 사용해, 사용하면 좋아라고 그런 교육과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게 아마 시간이 자연스러운 거겠죠. 한 6개월일 수도 있고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 봅니다. 이게 뭐 한 25군데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한 125군데면 딱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속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근데 결국은 언젠간 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미국장이 했는데 네. AI 에이전트, AI를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은 사실은 중기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개념으로서 엔비디아나 AMD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봤는데 그 회사가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은 AI를 활용하는 측면의 회사들은 결국은 인사 부서건 아니면 코딩하는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재무 회계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더 활동화시키게 할 수 있다고 보면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세일즈포스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소스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쪽에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단 아까 질문하셨는데 주가 레벨과 아까 네.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체크앤 밸런스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정리를 드리면 일단 125개 기관에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업무 에어리어에서 최소 활용을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6개월 만에 52%에서 61%로 9%포인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인데, 좀 좋지 않은 뉴스는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온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기업이 활용하는 퍼센테이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큰 기업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 이 시장이 좀 더 폭발적으로 좀 커질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하반기나 내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좀 그 업무에 대한 확장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엔 롱으로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요런 해석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이제 IT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지 따라서 좀 이게 업데이팅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룬 거는 이제 반도체 아저씨가 계시기도 했지만 결국엔 저는 지금 핵심 키가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가 얼마나 더 달려주는지에 따라서 이 지수의 밴드단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이제 평소에 또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쏙쏙쏙 긁어가지고 조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인사이트 얻으셔가지고 좀 투자하실 때 이제 밴드 상단이나 또 이제 장기적인 그런 이제 반도체의 뷰 그리고 이 AI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또 인사이트를 주셨으니까 뭐 이건 또 이제 미국장에서 기존에 또 소개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있고 또 유망하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많으니까 한번 리포트들 싹싹 긁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있습니다. 밥 식사 싹싹 긁어 드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굶고 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늘 아니, 진행할 느낌이 싹싹 긁는 느낌이 좋아서 네. 긁으셨나 싶었네.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그 본부장님도 약간 그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같이 또 전문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요 약간 조금 이렇게 대파게 들어가면 사실 좀 재미 있잖아요. 그 재미있어요? 설명하실 때 시청자분들도 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대판 거를 항상 설명해 주시니까 오늘 또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사실은 도움이 오늘은 많이 되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삼양식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저께 리포트 며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리포트, 오늘자 나온 리포트 보면서 이거는 그냥 완전 잡힌 것 같다. 지금 그러면 한 1, 2분, 뭐. 2분까지 간단합니다. 한번, 괜찮으세요? 해보실까요? 네, 오늘 해보시죠. 너무 많이 해서 오늘자 나온 건데 네. 삼양식품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좋더라고요. 목표 네. 주가를 90몇만 원 좀 높였어요. 근데 그 근거가 저도 여기가 약간 문행까지는 아닌데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와 닿았어요. 잡혔다.
실적이 일단 한 10% 더 나온다 하는데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한 5% 더 나온다 하니까 하여튼 뭐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당면 수출 좋았고 가격 상승되고 뭐 상식적으로 그러려니 하면 되죠. 마진 20% 가까이 나왔다고 보는 거고 조금 덜 나오면 한 19%, 18.9%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공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투자해가지고 내후년도 2년 뒤입니다. 중국 공장을 하는데 그럼 중국에서 마켓이 늘어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입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건 둘째치고 이 얘기죠. 중국 공장을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있는 공장 가지고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마케팅을 하면서 늘어나는 속도에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익스포저를 늘리는 속도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매대도 물량이 부족해서 다 못 올라갔는데 이제 매대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올라갈 때 관심이 늘어나고 익스포저 되고 입맛이 익숙해질 때 확 올리지 않으면은 몇 년 내로 그러면 그 놓치게 되거든요. 그때 확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중국 공장은 중국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해놓으면은 이쪽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북미하고 유럽 쪽에. 근데 그쪽에 이제 세일즈만 하고 뭐 하고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1, 2년 뒤에 이 공장이 이쪽에 완공되면서 저쪽은 중국 공장은 중국 신경 쓰고 중국에 이미 팔고 있거든요. 중국 공장 없어도 여기서 우리가 파는데 그 물량의 그렇죠.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 유럽 쪽에 익스포저 되는 속도를 맞출 수 있으면은 실적 증가세가 올해 내년보다도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 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말을 동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 우리 오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맛 할 때 네. 같은 소금을 하더라도 소금에다가 우리 MSG 같이 간장, 고추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은 글루탄산인가 이런 거를 섞어서 감칠맛 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솔트로 그냥 하시하게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소금 문화권을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라면 같은 경우에. 근데 일단 한번 바꾸면은 완전히 동화되는데 그때 확실히 잡아놔야지 잡게 되면은 10년, 20년 뒤, 그러니까 지금 10대 애들이 20대, 30대를 기양하기 때문에 멀티플이 캐파 확장하는 속도가 이게 아다리가 맞으면은 생각보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확장을 안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에 지금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작년에 많이 늘었고 100%. 네. 내년에 올해 28%, 29% 성장한다 하거든요. 이게 아주 이상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마진이 20% 유지되고 25% 성장하면은 PER 20배는 당연하다. 그러면 뭐 PER 20배 한 개 92만 원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 반도체도 좋고 조선도 좋고 다 좋고 막 꿈도 좋고 2차전지 좋고 뭐 양자도 다 좋은데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플레 생각하고 주가 레벨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따박따박 넘버 나오면서 그렇게 말이 되는 레셔널이 되는 종목으로 좀 매기가 붙으면은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리포트 보면서 이거는 꾸준히 가겠구나. 네. 그래서 좀 더 편해졌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보다 좀 더 편해 보여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상입니다. 이제 뭐 수출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도 지금 스토리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리포트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시간 꽉꽉 채워서 김정현 본부장님과 1대1 이제 주식 담화를 아주 진하게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하영 앵커가 안 나오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명앵커가 또 신나게 와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수익 잘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옵션 만기일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수급 대응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들어주시느라 고생했고요. 다음에는 더 제가 신나게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신나게 한번 사주세요. 해볼 수 맛있을 있도록. 것 같아요. 전복이랑 같이 먹으면. 그럼 한번 겨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오후에 네. 완성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